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토트넘 허스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이번에도 페리시 선수의 플레이가 손흥민 선수와 특히 좀 부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나오면서 토트넘이 올 시즌 들어 가장 안 좋은 최악의 경기력 속에 완패를 당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페리시의 플레이가 대체 왜 손흥민 선수 그리고 케인 선수와의 투톱과 잘 맞지 않는지 이탈리아 세리에 A 시절 꾸준히 페리시 선수의 플레이를 지켜봐 왔던 골닷컴 박문수 기자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의 이 페리시와의 문제, 사실은 일부에서는 이게 한국 팬들이 조금 이제 손흥민 선수를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나온 얘기다라고 이제 영국 언론에서 나오기도 했었고, 실제로 페리시 선수 자체가 그렇게 부진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페리시 선수와 함께 뛸 때 여전히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없거나 혹은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경기 기록을 보더라도 일단 프리미어리그에서 페리시 선수가 선발 출전한 경기들이 울버햄튼과의 경기, 그리고 노팅엄과의 경기, 웨스트햄과의 경기인데 이때 토트넘이 지지는 않았지만 손흥민 선수가 골도 넣지 못했고 조금 이제 부진 논란에 시달렸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세세뇽 선수가 선발 출전했을 때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과의 경기에는 역시 페리시 선수가 출전했을 때 거의 이제 경기력에 있어서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첫 번째 패배를 당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튼과의 경기는 또 3-5-1을 바꾸면서 세세뇽이 나왔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버튼전은 페리시 선수가 출전하긴 했지만 후반전에 히샬리송 선수가 빠지고 3-5-1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경기력이 살아났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3-4-3이라는 이슈, 페리시라는 이슈가 손흥민 선수에게 좀 독이 됐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 맨유와의 경기는 이제 페리시 선수가 왼쪽 윙백으로 나오긴 했지만 3-5-1을 썼기 때문에 에버튼과의 경기 후반전 정도의 내용을 좀 기대했었는데, 막상 이제 예전에 한참 안 좋을 때보다는 나아졌다라고 그렇죠. 해도 여전히 손흥민 선수의 동선이 제한되는 모습들이 맞습니다. 있었고, 또한 좀 아쉬웠던 게 에버튼전하고 맨유전을 연달아서 치렀는데 사실 세세뇽 선수를 이번에 좀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전에 두 경기를 연달아서 세세뇽이 나왔으니까 이번 맨유전은 세세뇽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고, 그걸 기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랑크푸르트와의 홈 경기 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을 때도 세세뇽과 함께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맨유와의 경기는 이제 패스맵을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를 전혀 페리시 선수가 연결해주지 못했다, 패스가 안 갔다, 이런 좀 문제점들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페리시 선수 자체가 원래부터 윙어였잖아요. 사실 윙백보다는요. 그래서 측면 자원인데 약간 공격적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 선수의 장점이라 할 수 있으면 크로스 플레이인데, 사실 이게 왼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면 저희 문전에서 제공권을 통해 가지고 헤더 슈팅을 해준다든가 싸움을 해준 선수가 필요한데, 냉정하게 말하면 케인 선수가 키가 작은 건 아니지만 제공권이 무기인 선수는 아니고, 우리 손흥민 선수 또한 그게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송캐디어가 지난 시즌만큼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페리시치가 들어가면서 측면에 강화된 건 맞지만요, 다시 말하면 중앙 쪽이 많이 고립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케인 선수가 헤더골을 잘 넣긴 하는데 그게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잘 맞춰놓는 거지, 오픈 플레이 상태에서 이제 헤더 플레이를 잘해갖고 헤더를 많이 넣는 선수보다는 이제 슈팅력이 이제 강점이고,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예. 또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제 페리시의 플레이가 크로스가 오니까 헤더를 시도하려고도 노력을 했고, 이번 경기도 헤더를 하려고도 했고, 혹은 페리시가 올리고 케인이 떨궈주고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 하는 플레이가 나왔는데, 이것도 문제인 게 사실은 그렇게도 플레이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스루 패스를 주면 달려들면서 속도로 수비를 제치고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떨궈줬을 땐 사실 수비를 등지고 플레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산드로라든지 바란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동선을 보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좁은 공간이라든지 정적인 상태에서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페리시치가 공격적인 기회를 만들어줄 때는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좀 정적으로 공격을 하게 된다. 또한 손흥민 선수가 이제 3-5이니까 좀 더 활동 반경이 넓어지긴 했는데, 사실 사이드와 중앙을 오가면서 좀 플레이를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이 히트맵을 보면은 사이드를 거의 못 갔어요. 사이드를 거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리시가 다 가져갔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는 움직임도 되게 좋고 아무래도 침투 능력이 좋은데, 그게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 그 3-5-1을 썼기 때문에 전보단 낫지만 3-4-3을 쓸 때는 더더욱 갈 데가 없는데, 왜냐면 이제 히샬리송도 오른쪽에 나오니까 그쪽으로 크로스가 갈 수도 있고, 예, 그걸 활용하는 게 더 많아지는데, 세세뇽이 뛸 때도 마찬가지로 사이드라인을 점유해 주지만, 근데 세세뇽이 뛸 때는 오히려 세세뇽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손흥민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또 세세뇽이 그 빠져나간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또 잘 줘요. 서로가 이게 시너지를 내는데,
손흥민 선수하고 페리시 선수도 뭐 사이가 안 좋다거나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쵸. 플레이 성향 자체가 페리시 선수가 온더볼로 플레이를 좀 많이 하고 본인이 맞습니다. 끌고 가고 끌고 가죠. 지키고 그러다가 지공 상태가 됐을 때 플레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경기 기록을 보면은 뭐 평점을 봐도 그렇고 이제 페리시 선수가 기록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페리시치 선수 개인만 보면 나쁘지가 않은데 팀으로서 융화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예, 문제죠. 뭐냐면은 지금 페리시 선수가 공격적인 패스 성공률이 100%예요. 그 얘기는 패스 미스가 거의 안 나고 공도 잘 안 뺏기고 경합에서 공도 잘 따내줘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은 특히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를 활용할 때는 속도감 있게 공간을 쫙 벌려주고 찢어주고 찔러줘야 되는데 그렇기보다는 공을 이제 잡고 차분하게 축구 도사처럼 예, 그 템포가 좀 느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는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충분히 활용도 됐었고 동료들의 스타일도 달랐기 때문에 그쵸, 강점이 나왔는데 솔직히 프리미어리그는 좀 더 속도감도 있고 또 좀 더 몸싸움도 강하고 또 맞습니다. 심지어 손캐드의 특성 자체가 이거에 좀 안 맞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록을 보면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페리시치 장점, 최고 장점은 역시 크로스죠. 대신 반대로 말하면 이 선수가 크로스와 같은 플레이는 좋을지 몰라도 스루 패스처럼 되게 짧은 패스를 통해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부족해요. 수치가 딱 보면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 토트넘에서의 패스 세부 기록인데요. 페리시 선수가 경기당 1.8의 크로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고 크로스 패스 위주로 공격을 풀어간다는 얘기예요. 키패스가 보이지만 키패스는 결국엔 이제 패스의 유형이 아니라 슈팅으로 연결된 패스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 크로스 패스로 그 슈팅을 끌어냈다는 얘기고 상당수가 해샬리송 선수에게 갔다는 말이죠. 게다가 이제 스루 패스를 시도하는 선수가 토트넘에서 많지 않은 과정 속에 쿨루세프스키가 그나마 스루 패스를 찔러주고 지난 시즌 후반기에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네, 그런 부분이 손흥민 선수랑도 잘 맞았었는데 쿨루세프스키까지 부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스루 패스를 줄 선수가 없다. 그나마 세세뇽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걸 해줬는데 그렇죠. 페리시가 함께 뛰어버리니까 손흥민 선수가 스루볼 받아갖고 땅 뛰어가는 게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페리시 선수가 이제 이전 팀에서도 이런 패턴을 많이 보였을 것 같습니다. 인터밀란 했을 때도 아무래도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투톱 자체가 구성원이 키가 큰 선수하고 키가 작고 약간 좀 미끼 형태를 쓰는 선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반면에 토트넘 같은 경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팀 스타일과 일단 맞지 않고 이 선수 자체가 기록만 보다 알 수 있다시피 되게 크로스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예. 원래도 크로스가 좋았는데 특히 토트넘 가서는 더더욱 크로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유난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인테르 밀란 시절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선수가 윙백으로 그쵸. 뛰면서 크로스가 많아졌어요. 원래는 윙포워드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크로스라는 게 아니라 접고 들어가서 슈팅 때리는 플레이를 펼쳤고 그 당시 또 한참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 뛸 때는 스루 패스도 많이 했거든요. 그 바이에른 뮌헨의 스타일에 맞춰서. 그쵸, 예. 근데 이제 콘테 감독이 인테르에서 활용할 때는 이제 그렇죠. 크로스 위주의 플레이를 좀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을 또 원해서 콘테 감독이 데려왔는데 보신 대로 세세뇽의 기록을 살펴보면 세세뇽 선수는 기본적으로 윙백이지만 크로스를 거의 많이 안 합니다. 세세뇽 같은 경우는 페리시치하고 완전 유형 자체가 다른 게 두 선수가 물론 포지션은 같잖아요. 우리 페리시치 선수 같은 경우는 올려주는 스타일이고 세세뇽 같은 경우는 찔러주는 스타일이니까 사실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케인 선수도 그렇고 올려주는 선수보다는 찔러주는 선수가 더 어울리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세뇽 선수랑 같이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 기록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한테 안성맞춤이니까요. 네, 실제로 이제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기록에서 이제 스루볼이 경기당 평균 0.5회가 나왔다는 건 세세뇽 선수가 이제 이 경기 안에서 평균적으로 스루 패스를 많이 시도했다는 것이고 세세뇽이 크로스가 많이 없는 거는 크로스 능력 자체가 좀 이제 안 좋은 것도 있어요. 페리시와 비교했을 때 훨씬 떨어지는 맞습니다. 것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세세뇽도 윙포워드 출신으로서 측면 돌파하고 좀 이제 짧은 패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 좀 그런 유형의 스타일이고 그런 게 오히려 손흥민 선수랑 잘 맞는다는 게 좀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페리시 선수의 이제 기록을 보면은 확실히 그래도 이제 올 때는 기대감이 컸었잖아요. 사실 이 선수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인터밀란 같은 시절을 봤을 때는 시즌 중에는 19-20 시즌 같은 분데스리가의 명문이죠. 바이에른 뮌헨으로 임대 이적할 정도로 팀 내 입지가 정말 확고하다고 보기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콘테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고 인터밀란이 아마 11년 만에 우승했던 우리 2021 시즌 같은 경우도 전반기만 해도 그렇게 중용받지 못하다가 윙백으로 자리를 바뀌면서 서서히 이게 아무래도 선수가 중용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사실은 콘테 감독과는 지난 시즌에 인터밀란을 부임했던 시모네 인자기 감독과 호흡이 더 좋아가지고 되게 아마 유로 2020대 고젠스 선수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선수가 테오 에르난데스와 함께 세리에 대해서도 되게 손꼽히는 측면 수비 자원인데도 이 선수를 밀어낸 게 페리시치였거든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 기록도 괜찮고 뭐 어시스트도 기록도 좋고 근데 이게 알아야 될 게 저희가 후술하겠지만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투톱을 쓴다는 투톱 자체가 손캐디어랑 완전히 유형이 달라요. 원래 2021 시즌만 해도 그 콘테가 거의 뭐 양아들이라는 소리도 있었던 루카쿠 선수가 있을 때도 뭐 리그 우승 차지한 건 마찬가지지만 21, 22 시즌이죠.
그때 노장이긴 해도 제코 선수가 왔을 때 굉장히 호흡도 좋았거든요. 근데 제코 선수 같은 경우는 키도 크고 일단 이 선수가 제공거리 먹어주니까 기본적으로 헤더 슈팅도 좋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페리시치하고 호흡이 좋을 수밖에 없죠. 제코 선수가 있기 전인 그 콘테 감독이 잘 그쵸. 썼던 예. 그 시절에 그 평균적인 이제 선발 명단 같은 걸 보면은 페리시가 이제 왼쪽 윙백, 하키미가 오른쪽 윙백이에요. 윙백 축구네요. 윙백이 아주 철저하죠. 하키미도 그렇고 페리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돌파 능력도 상당히 좋고 크로스도 되게 양질의 크로스를 공급하잖아요. 근데 인터벨란 같은 경우는 뭐 루카쿠하고 마르티네스 투톱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콘테 감독 체제에 있을 때 이 투톱 선수 같은 경우는 마르티네스 약간 미끼 역할을 많이 해요. 밑에서부터 활동량을 토대로 움직여줘서 공간을 열어주고 루카쿠가 치고 들어가는데 사실 루카쿠가 뭐 첼시 왔을 때 많이 부족한 모습이 있긴 했는데 맨유 때도 그렇고 이 선수가 덩치는 커도 사실 제공권이 좋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등을 지고 하는 플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개선됐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페리시치 또한 가세한 이후로 많은 수혜를 볼 수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페리시치의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루카쿠가 헤더로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이게 되게 빛을 발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페리시치 선수하고 콘테 감독이 연을 맺어서 토트넘 이적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비슷한 타입의 축구를 시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그쵸. 왜냐하면 선수들의 특성이 다르고 무엇보다 사실 이제 3-5-1을 쓰면 말씀하신 대로 뭐 손흥민 선수가 뭐 라우타로처럼 그쵸. 미끼 역할을 미끼 해주고 역할 뭐 케인 선수도 뭐 그렇다고 제공권이 아예 안 되는 거 네, 아니니까 그쵸, 루카쿠처럼 해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3-5-1을 잘 쓰지도 않는 데다가 또 3-5-1을 쓴다고 했을 때도 이 두 선수의 최대 장점을 끌어낼 수 없다. 즉 손케듀오도 그걸 할 수는 있는데 제일 잘하는 건 사실 뭐 케인도 나와서 수루패스 찔러주고 손흥민 선수도 수루패스 받아서 들어가고 이런 걸 하고 페리시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그런 합을 맞춰가면서 패스도 주고 교차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공을 쥐고 돌파하고 크로스 패스를 올리는 상황들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이게 결국에 손케듀오의 장점을 극대화해야 되는 그 조력자로서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둘의 장점을 예. 삭제하는 부분까지 있다. 사실은 저희가 뭐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인 걸 떠나서 세상에 어떤 감독이 지난 시즌에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 차지했던 선수를 미끼처럼 활용하겠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닐까.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 사실 이제 페리치 선수가 오면서 새로운 옵션이 되고 또 지금까지 이제 토트넘에서 아쉬웠던 것이 윙백들의 크로스 정확성이어서 예, 크로스가 정말 좋긴 한데 크로스가 빠른 타이밍에 와야 되고 또 다양하게 와야 되고 맞습니다. 다양한 패턴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페리시 선수가 그런 그 노련미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지금 크로스 원툴만 되고 있다. 근데 이 과정 속엔 페리시 선수의 개인 폼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지난 여름에 토트넘이 한국 프리시즌 왔을 때 직접 취재를 하셨죠? 네, 직접 가서 봤는데 일단 이 당시 페리시 선수는 아시겠지만 부상 여파 때문에 경기에 나서진 못했어요. 뭐 사진에서 제가 저기 약간 위도스 벗은 거는 다른 선수가 유니폼 교환해서 그런 거고 이때 뭐 크로아티아 라키티치도 있고 했으니까요. 근데 사실 나오지 못했고 아시겠지만 인터밀란 있을 때도 그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저희 선수들이 계약 기간이 임박하면 FA 로이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인터밀란 있을 때도 약간 평가가 이렇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던 게 이 선수가 계약 기간이 임박했으니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더 잘했다. 이런 소리도 있었죠, 사실. 실제로도 이제 연장 계약자를 막판에 받긴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뭐 다른 대체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인테르 밀란의 재정 조건도 좋지 않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그 원했다면 이미 사전에 좋은 그쵸, 조건으로 좋은 재계약을 할 조건이겠죠.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어찌됐거나 이제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또 콘테 감독이 연락을 해서 뭐 얘기를 해서 데려왔겠지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리스크가 없던 건 아니다. 좀 전성기가 좀 지났다고 볼 수 있어요. 나이가 좀 아무래도 33살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뭐 저희가 모든 사람이 아마 토트넘 경기를 보다 보면 공감되는 게 페리시한테 바랬던 거는 단순한 크로스가 아니라 크로스도 찔러주면서 뭐 스루 패스도 해주고 이런저런 많은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슈팅도 뭐 하고 네, 슈팅도 좀 때려주고 이런 걸 바랬던 건데 결국 팀과 전혀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선수 자신감 없고 그만 못한 건 아니죠. 예, 근데 이 선수는 자기 장점만 살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페리시치 개인만 봤을 때는 몰라도 팀과 융화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페리시 선수가 뭐 아직 저는 한물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그쵸, 그렇진 않고 않죠. 자기 관리도 좋고 맞죠, 뭐 맞죠. 성실한 선수고 사실 새로운 또 리그에 와서 그쵸. 적응하는 네.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또 프리미어리그의 템포 문제도 있고 게다가 이제 프리시즌에 훈련을 못 훈련도 했잖아요. 못했죠. 아무래도 네. 그런 여파도 좀 있긴 하겠는데 뭐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나이가 많은데도 상당히 자기 관리 철저해요. 왕자 보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개인적인 아쉬움 속에서도 사실은 잘하고 있는 건 그쵸. 맞다. 새로운 리그에 와서 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이상을 원했던 거고 맞습니다. 무엇보다 전술적인 상성상 손케듀오를 좀 살릴 수 있는 플레이들을 좀 노력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쵸, 자기 장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축구는 누가 뭐 개개인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팀이잖아요. 팀 스포츠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페리시 선수 뭐 아까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 본인 개인의 역량이 뭐 부족하진 않죠 물론. 근데 결국 살아나기 위해서는 본인도 약간 스타일의 변화를 통해서 토트넘의 기존에 있는 손케듀오가 사실
뭐 되게 거의 최고잖아요. 사실 예. 프리미어리그 합작골도 1등이고 사실 세계 최고의 그쵸, 듀오라고 세계 최고의 듀오라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은요. 예. 이런 선수를 살려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를 조금 희생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뭐 페리시 선수가 뭐 개인적으로 이기심을 보이는 건 아니겠지만 그쵸, 뭐 팀적으로도 좀 이제 콘테 감독이 전술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페리시 선수가 지금 큰 경기 계속 뛰고 있어요. 근데 이제 페리시 선수가 경험도 많고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나이가 좀 든 선수라고 했지만 오히려 토트넘이 젊은 팀이니까 그쵸, 이런 예. 베테랑이 필요했던 것도 맞거든요. 근데 이런 맨유전이라든지 혹은 아스날전도 그렇고 활동량과 수비력이 필요할 때는 세세뇽을 쓰는 게 낫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결국은 토트넘에서 주인공은 페리시가 아니라 송캐디오이기 때문에 손흥민과 케인 선수가 가장 잘 맞는 건 어떻게 보면 수루 패스를 찔러주고 속공 상황에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세세뇽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세뇽 선수가 아무래도 활용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선수만 놓고 봤을 때는 페리시치가 세세뇽 선수는 좋죠 분명히. 하지만 토트넘이나 팀을 생각하고 뭐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케인 선수도 어쨌든 득점왕 출신이기도 하고 프리미어리그 대표하는 공격수니까 이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세세뇽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 페리시가 적응 단계라고 쳤을 때는 세세뇽을 좀 써보고 또 이제 그쵸. 필요한 스타일이 맞을 때 페리시를 써본다거나 혹은 이제 후반전에 페리시를 뭐 조커로 쓸 수도 있는 건데 딱 좋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왜 이 맨유와의 경기에서 세세뇽 선수를 쓰지 않았는지 정말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주중 주말 경기가 이어지는데 주말에도 페리시치 주중에도 페리시였다. 요것은 조금 이제 콘테 감독의 선택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저희가 모르는 훈련장에서 뭐 세세뇽이 아팠다거나 뭐 어디 배탈 뭐 그랬다면 뭐 이해를 하겠는데 맞습니다. 잠깐 지금의 상황은 조금 이해하기 없고 실제로 세세뇽이 후반전에도 출전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페리시 선수에 대한 기용법 이것은 사실 페리시치의 스타일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페리시치에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콘테 감독이 조금 이제 어떻게 기용할지와 이 패턴 플레이를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위험한데 콘테 감독이 사실 인터밀란 있을 때도 그렇고 예. 첼시 있을 때도 그렇고 유벤투스에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자기가 내세운 전술을 쉽게 바꾸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예. 인터밀란에 있을 때도 뭐 결국 우승은 차지하긴 했어도 막 되게 말이 많았어요 사실은요. 예. 이게 원나우가 아니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독이 물론 감독으로서 능력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 이론의 성과도 업적도 충분히 인정받아 마땅하지만은 약간은 좀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사실 뭐 그런 유연성 속에 사전에 뭐 3-4-3 쓴다고 했다가 3-5-1을 3-5-1 써봤던 거는 이제 순간 그 변화인데 뭐 그 과정 속에 이제 페리시 선수를 왼쪽 윙백 카드로 썼던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제 스프린트 거리가 짧아진다는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손흥민 선수 장점은 어떻게 보면 공격수여도 뒤에서부터 속공 상황에서 스프린트 거리가 기니까 충분히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좋은데 아무래도 페리시치가 공간을 좀 많이 잡아먹잖아요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최고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센세이션하게 하는 그 돌파를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없죠. 예. 실제로 그가 있었던 모습은 레스터전이었고 레스터전에서는 세세뇽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게다가 맨유도 수비적으로 경기를 했던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충분히 그런 상황들을 야기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페리치 선수가 공도 많이 가져가고 크로스패스도 많이 시도하는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줄어들고 그쵸. 공간도 줄어들었다. 그렇다는 점에 있어서 이제 페리시 선수의 기용에 대한 부분을 좀 제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당장 다음 경기가 10월 24일 월요일 0시 30분에 있는 뉴캐슬전이고 그 다음 전이 스포팅 리스본하고 본머스전인데 사실 뉴캐슬전을 제외하면 조금 이제 한 수 아래로 볼 수 있는 전력의 팀들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스포팅하고 그렇죠. 원 경기 때죠. 예, 어려웠죠. 예. 함부로 말은 못해요. 예. 그러니까 페리시 선수를 이제 뉴캐슬전에 또 쓸까? 그렇진 않겠죠. 콘테 감독 성향상 약간 예. 또 페리시치. 예, 컨트롤 C, 컨트롤 V란 네. 말이 있어서. 근데 아무래도 감독님도 경기를 보셨으니까 아시지 않을까요? 결국 토트넘의 주인공은 송캐디오니까 송캐디오를 살릴 수 있는 세세뇽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작년에 맨체스터 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우승할 때도 토트넘이 맨시티 담당 일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결국 그게 가능한 것도 토트넘 선수들이 속공 상황에서 뒷공간을 파고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서라도 물론 뉴캐슬이라든가 스포르팅이라든가 본머스가 뭐 토트넘 상대로 예. 내려앉으면 내려앉지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한번 옛날에 했던 그 장점을 다시 한번 10분 살렸으면 좋겠네요. 예, 그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이제 중원 지배력도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세세뇽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스포팅 리스본전과 본머스전은 사실 이제 페리시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내려선 팀을 상대로도 경기를 해볼 수가 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본머스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좀 높이도 있고 좀 거친 팀이다 그렇죠. 보니까 예. 또 세세뇽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한 구성이 가능한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뉴캐슬과의 경기에는 에메르송이 돌아온다. 아이고. 예, 신기해를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와야 될 텐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로 토트넘이 조합을 찾는 데 있어서 특히 쿠루세스키 선수가 아직도 좀 회복을 그렇죠, 못했기 회복을 때문에 못했기 이제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시즌 초에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페리시도 페리시인데 쿠루세스키가 조금은 이제 본인 위주로 경기를 하고 지난 시즌보다 조금은 이제 예. 본인은 괜찮은데 손키를 못 살리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쿠루세스키라도 선이었죠. 쿠루세스키라도 와서 빨리 좀 왔어요. 졸파도 해주고 좀 속도감도 살려주고 패스 그렇죠. 좀 스루 패스 좀 찔렀으면 하는 그렇죠. 마음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페리치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준TV는 계속해서 유럽 축구의 최신 이슈와 전술 분석 골닷컴의 박문수 기자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